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인회계사 김은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스티뮬러스 패키지에 대한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자들과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4가지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4가지는 실업수당, 페이롤 텍스, 세입자 강제 퇴거, 그리고 스튜던트 론에 관한 것이었으며 우리가 그동안 기다려왔던 2차 스티뮬러스 책 1200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우선 실업수당을 주당 400불 선에서 연장하겠다는 것으로 300불은 연방정부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100불은 주정부에서 부담할 것을 기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연장기간이 관심사인데요. 이 행정명령에 의하면 이번 연장이 현재 70조 달러인 재난지원기금의 밸런스가 25조 달러가 될 때와 12월 6일 둘 중에 먼저일 때까지 연장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에 조정된 실업수당이 국토안보부의 재난지원기금으로 12월 6일까지 지급될 계획인데 이 기금의 잔액이 25조 달러에 이르면 12월 6일 이전에라도 연장이 중단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연방정부 재정관리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이번 행정명령이 적법한지의 여부가 분명치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염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필요한 재원도 확보돼 있고 이번 11월 3일에 있을 대선에 대한 정치적인 면을 고려해 보면 이 행정명령이 그대로 시행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문제는 현재 3천만 명이 넘는 실업자의 수가 줄지 않고 그대로 간다면 45조 달러의 재난지원기금이 얼마 못 가서 바닥이 날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실업률이 6월달 11%에서 7월달에는 10%로 내려온 상황이어서 밝은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 지난 7월 25일 날 600불 연방 실업수당이 중단된 뒤에 지금까지 2주 동안 공화당에서는 600불이란 금액은 일터로 되돌아오는 근로자들의 의욕을 꺾는다며 반대해 왔었고 민주당 대변인 낸시 펠로시는 400불 정도면 기꺼이 수락할 마음이 있는 것으로 시그널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계속 결렬되자 재무장관 스티브 무노신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무노신은 애초 협상에 임하면서 우리는 일하는 것보다 집에 머물러 있는 것에 더 많이 지불할 수 없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 백악관의 실업수당 금액 축소나 민주당과의 협상 실패는 PPP나 EIDL을 받은 고용주의 독려에도 불구하고 일터로 복귀하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 일부 근로자들과 느린 노동시장의 회복 때문이기도 합니다. 문우 씨는 보다 강력한 실업수당 정책에는 동의하지만 실업 이전에 받던 급여를 초과하는 실업수당 문제를 없애고 일터로 복귀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그에 걸맞는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제공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행정명령은 9월 1일부터 연봉 10만 불을 넘지 않는 급여에 대해서 페이롤 텍스 납부를 올 연말까지 중단해 줌으로써 근로자들로 하여금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더 많은 액수의 페이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금을 안 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12월 말까지 유예해 준 다음에 내년에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11월 3일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게 되면 이 연기된 세금을 아예 안 내도 되게 해준다고 공약했는데요. 이는 대통령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 근로자들이 직장으로부터 당장 페이첵을 더 가져갈 수 있고 소비를 진작시킴으로써 빠른 경제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하지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고용주가 근로자들의 세금을 공제한 뒤 직원들이 아닌 비즈니스를 위해서 사용할 우려도 있고 소셜연금 기금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행정명령은 세입자 강제 퇴거 보호인데요. 이전에 발표됐던 같은 정책이 지난 7월 24일로 마감됨에 따라 건물주들이 30일 노티스와 함께 세입자들을
강제 퇴거시킬 수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해서 다시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는 페니메이나 프레딩 맥 같은 정부 공기업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건물주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세입자의 3분의 1 정도밖에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비교적 약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계국의 서베이 자료에 의하면 미국에는 약 1억 1천만 명의 렌탈 홈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의 20%인 2,300만 명의 세입자가 600불 연방 실업수당이 중단됨으로 인해 다음 달인 9월 말까지 강제 퇴거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고 합니다. 렌트나 모기지는 가구 지출 중에 가장 큰 지출로서 샌프란시스코나 뉴욕 같은 도시에서는 4명 중 1명이 한 달 수입의 반 이상을 렌트로 지출한다고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행정명령은 스튜던트 론에 대한 것인데 융자금 상환을 연기해주면 물론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이자를 탕감해 주겠다고 합니다. 지난 5월에 공표된 케어스 액트에 의해서 그동안 6개월간 스튜던트 론 상환을 연기해 줬던 게 이번 9월 달에 마감되는데 한 번 더 연장이 된 것입니다. 이번 조치로 약 3,500만 명의 대출자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데 가버먼트 론이 아닌 프라이빗 론은 혜택에서 제외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장이 올 12월 말까지 또는 필요하다면 그 이상 연장될 것이며 이자까지도 연장해서 탕감해 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조치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나온 미봉책일 뿐이고 진정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완화시키려면 스티뮬러스 패키지 협상이 양당 간에 타결되고 입법 과정을 거쳐야 완성되는 것인데 어쨌든 많은 미국민들이 이번 임시적인 완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